왜 이혼했는지 모르는 당신께. 우리는 결혼을 하면 집을 구하게 돼요. 그런데 집을 어느 위치에 구해야 하나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부분 직장 근처로 구하게 되시는데, 요즘엔 맞벌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중간 정도 위치를 찾게 되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친정에 가까이 살아서 일어나는 갈등들, 시댁의 근처에 살아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우리는 결혼 전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이런 갈등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이 쌓여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을 구하실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시기보다는 두 분이 잘 상의하셔서 정말로 두 분이 생활하시기에 좋은 위치에 집을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부부의 이야기는 어, 친정 근처에 아내분이 이제 직장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한 분은 서울이셨고 한 분은 경기도이셔가지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한 분이 직장을 그만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분이 가장이기 때문에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이사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남편 가까운 직장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본인은 맞벌이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친정 근처에 살겠다, 그래서 친정 근처에 집을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강하게 의견을 내신 거죠. 그래서 아내분은 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직장 근처로 가까이 하게 되면 남편분이 직장이 너무 멀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그리고 친정, 이분은 결혼 전부터 이 아내분은 친정이든 시댁이든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된다는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혼 전에 본인 스스로가 정한 규칙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 주변 친구들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아, 난 이런 건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남편분이 너무 강하게 나는 너가 맞벌이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너가 직장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친정 근처에 살고 싶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의견에 따라 친정 근처에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친정과 한 5분에서 15분 거리 되는, 걸어서 15분 되는 거리에 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내분이 내가 친정에 살더라도 절대 자주 출입하지 않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시댁 가면 어려운 것처럼 내 남편도 우리 집에 가면 불편할 수밖에 없으니까, 친정 부모님한테 가면 불편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런 부분을 안 해야 되겠다. 내가 잠깐 퇴근하면서 들릴지언정 같이 동반으로 자주 방문하진 않아야 되겠다. 왜냐면 나중에도 나도 그런 일들이 생기면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거의 방문을 안 하셨다고 해요. 행사 때 동일하게, 시댁 행사, 친정 행사 동일하게 참여를 했지, 친정하고 가깝기 때문에 자주 방문하고 자주 가자는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정의 행사는 아니었는데 친인척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 근처에서 어, 행사가 있었는데, 그 근처이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 곁에 친인척들이 다 모여서 저녁밥을 먹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이 아내분이 엄마랑 통화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됐고, 아, 그러면 만나고 싶다. 친인척도 오랜만에 다 모였는데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이제 남편한테, 퇴근한 남편한테 이제 의견을 물어본 거죠. 아, 오늘 행사는 아닌데 그 근처에, 엄마네 근처에, 아빠네 근처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다 모이셨대.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신대. 근데 당신 안 힘들면 우리 한번 가볼까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남편분이 정색을 하시면서 네가 이래서 친구들이 그런데 친정 근처에 살면 안 된대. 아우, 나는 정말 싫어. 나는 그러면 넌 친인척 모일 때마다 나 자꾸 부를 거야?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말을 자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분도 너무 속상하긴 하지만,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정말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면 짜증이 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서운하지만 그 부분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조금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생각해도 너무 좀 그 반응에, 자주 그랬던 것도 아니고 처음 그렇게 부탁을 한 건데 그렇게 정색하는 걸 보면서 조금 그 남편에 대해서, 내가 만났던 그 사람에 대해서 달리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1년 정도 친정 근처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 아내분이 이제 직장을 경기도로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분 다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 되셨고, 시댁 근처로 남편분이 직장을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아, 나도 1년 동안 이렇게 편히 직장을 다닌 것처럼 이제는 그쪽으로 옮겨서 이제 서로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될 때서 아내분이 퇴사를 하고 경기도 쪽으로 취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취업을 하시다 보니까 시댁 근처에 다 직장이 생기게 된 거예요. 시댁하고는 10분, 15분 거리에 이제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분이 1년 전의 일들을 기억을 다 잊은 줄 안 거예요. 그런데 시댁 근처로 이사 오자마자 이 남편분이 갑자기 미리 말한 것도 아니고, 야, 오늘 알고 봤더니 엄마랑 통화하다 보니까 삼촌 생신일에 가서 엄마 아빠도 식사하신다는데 우리도 가자 하면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년 전에 잊었던 기억들이 갑자기 되살아나면서 좀 화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분이 그 이야기를 해서, 야, 너도 그때 그랬으니까 나도 지금 싫거든?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치사할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 이렇게 부탁했을 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한테 모델링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시댁 행사를 즐겁게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기분 좋게. 그런데 그 기분 좋게 참여한 게 그 사람이 그때의 기억과 본인처럼 생각할 줄 안 거죠. 부탁했을 때 본인은 이렇게 즐겁게 참여했다는 걸 잊지 말아라라고 보여준 건데, 본보기로 보여준 건데, 이 남편분은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시댁에 장 보고 뭐 갖다 주자, 엄마가 뭐 받으러 오래 하면서 그 자꾸 출입이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분이 참다 아, 내가 그때 바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시댁 행사가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뭐 가족이 모였다, 오늘 저녁 식사하자, 점심 식사하자, 주말인데 뭐하니, 영화 보러 가자 등등등 한 번 요구를 받아줬더니 그 부분들이 막 이렇게 풀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분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남편분과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남편분은 본인의 입장에서 그걸 이제 말한 것도 화가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참여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싫지만 너는 해, 즐겁게 참여해,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부부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네 집 내 집이라고, 결혼하고는 솔직히 친정이든 시댁이든 같은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면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너네 엄마가, 우리 엄마가, 우리는 한 가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댁에 몇 번 갈래, 친정에 몇 번 갈래, 행사는 어떻게 참여할래, 뭐 할래,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내분의 입장처럼, 아, 나도 시댁을 가면 힘든 것처럼, 아, 친정의 행사들이 많으면 힘들겠다라는 그런 배려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아내분한테 좀 안타까운 점은, 그런 서운한 점들이 있으면 그냥 묻어가지 마시고, 그 갈등이 쌓이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다 보면 나중에는 그 오해가 깊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갈등의 깊이도 깊어지게 돼서 이런 소소한 것들이 쌓여서 이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큰 사건이 있어서 이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서운함들이 쌓여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분은 그런 서운한 마음이 생겼을 때는 좀 바로바로 이야기하셔서 내 마음이 조금 이렇게 서운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게 중요하고, 이 남편분은 본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나도 이렇게 그 친정에 가까이 살 때 그 참여하는 게 화가 날 정도로 싫었는데, 아, 우리 집 근처에 산다고 해서 이렇게 이 아내한테 계속 요구하는 건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상대방의 입장을 좀 배려하고 이해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결혼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결혼 전에는 못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는 정말로 양가가 생기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연애 때 느끼지 못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나라면 기분이 어떨까?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신다면 본인의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언어나 어떤 표현들에 있어서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상처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때그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이 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